안녕하십니까, 도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주를 공부함에 있어서 풀어가는 기준, 과연 사주를 풀어가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냐, 기존 이론을 많이 처음에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합도 있고 형도 있고 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2운성, 형충, 회합이라고 하죠. 그다음 생극, 설합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주를 분석함에 초석이 되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곳이 바로 용신적인 부분입니다. 이 용신인데, 이 용신이라는 부분을 함에 있어서 사주를 보고 각 선생님들마다 그 풀이 방법, 판단 기준이 틀리는 것은 바로 이 용신 때문이었습니다. 용신을 어떤 식으로 뽑아내느냐, 무엇이 용신이며 어떻게 쓰느냐, 이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꼭 부딪히는 한계가 용신인데,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용신과 상신 두 개를 사용합니다. 물론 용신, 상신 두 개와 그 다음 그 이외의 것은 흉신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기륭을 판단함에 있어서 용신과 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 보면 자평 용신론 첫 구절이 용신은 사주팔자의 용신은 전적으로 월지에서 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월지가 너무 난해하죠. 그런데 저희 육기역술에서만큼은 용신은 월지에서 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지 시장가에서 용신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어떤 사람의 사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계묘생 남자 병진월이고요. 신사월입니다. 시간은 그렇다 치고 요런 사람의 사주가 있다 치자 이거죠. 요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의 일간은 신금의 일간이고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일지는 살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간에는 식신을 갖고 정관을 갖고 월지는 정인격이지요. 물론 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월제는 정인격이에요. 그죠? 일제는 정관격을 가졌습니다. 요런 부분을 사주로 가졌는데 과연 용신은 어떻게 했냐? 물론 득령, 득지, 득세를 따지고 신강신약을 따질 수도 있지만 우리 육기역술에서만큼은 신강신약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월지에서 지장간이 을계무라는 것이 갖고 있죠. 을계무에서 용신은 여기에서 바로 용신이 나와야 됩니다. 용신은 정인이 용신이다. 정인격, 이 사람은 정인이 용신이며 상신은 이걸 도와주는 화가 되겠죠. 화가 상신이다. 그러므로 용신과 상신을 가지고 운세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삶을 살았까? 이 사람은 63년생, 그죠? 63년생, 현재 58세 남자의 명주입니다. 건명. 자, 이 사람의 운세를 판단할 때 어떻게 살았나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태어난 거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으므로 운이 깎고 돌겠죠. 그러면 묘대운을 지나서 인대운을 지나서 그 다음에 축대운을 지나서 자대운, 해대운, 그 다음에 현재 술대운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자년이죠. 경자년.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용신은 토인데 상신은 화죠. 그러면 삶을 한번 보자고요. 묘대원에서는 갑을 지장간이요. 지장간이 가불이 되게 있죠. 그래서 가불이 지장간인데 우리는 인묘를 쓰죠. 인묘에 술이 붙어서 심정무 그렇죠. 여기에도 상신이 들어있고 인중의 병화 때문에 상신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힘들긴 살았지만 인이 얻어맞으니까요. 인이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긴 살아왔지만 그답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용신인 토는 사람들 축에는 개신기가 있죠. 기토 용신은 살아있지만 상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은 있었으나 지출이 심한 관계로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대원에 가니까 자가 해자가 있고 축이 붙어서 개생기가 있고 여기 똑같죠. 이 수왕절에 들어가서 토 용신이 임묘되는 바람에 자축이 합의됐고 이 관성은 꺼져버렸죠. 수왕절에는 화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자가 진이 합쳐져서 토류가 되면서 인성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렇다 할 직장도 없이 다니면서 결국은 식신이라는 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벌어먹긴 했지만 상신이 꺼진 상태에서 용신만 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10년이라는 것을 거의 어렵게 살았죠. 그 다음에 해대원에 오니까 해에는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상신은 없지요. 그러나 용신이 토가 있고 용신을 토를 받쳐주는 상신이 없는 바람에 수생목 받은 목한테 깨져서 그래도 이 한겨울 꽁꽁한 추운 겨울보다는 해대운에 그래도 조금 기력을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워낙이 이 한겨울에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회복하는 상태였고 현재는 술대운에서 물론 여기에서 인묘는 지장간은 신정무가 왔고요. 인묘는 병하고 을하고 무토가 인묘됐습니다. 그러면 용신상신이 전부 다 인묘가 됐죠. 그러나 새로 들어온 것이 용신상신이 또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벌어먹던 모든 직업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접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용신과 상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직업에 전념을 해서 지금 현재 52대원이거든요. 58세니까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구축해서 지금보다 나은 조금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사회적 입지적도 그렇고 지금보다 나은 쪽으로 이 사람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화가 삶이 어디까지죠?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서 수레까지다. 여태까지 상신이 살 수 없는 30년을 살아오면서 엄청 고생도 많이 했고 빛이 있나 삶이 희망이 있나 이렇게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수레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도래를 했고 기존의 모든 벌어먹던 것이 들어갔고 새로운 인생을 접어들면서 여기부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새로운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순수히 받아들여서 현재 화가 살아있는 곳에 점차 밝음 화 입장에서 여기가 묘고요. 그죠? 사고 병지입니다만은 신유술이 그래도 이 사람은 여기 새로운 인생에서 점차 빛이 밝아지는 화가 밝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곳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사주를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모든 공부 사주라는 건 10글자, 천간 10글자, 가불병정 무인식 인계, 지지는 12글자, 자축이묘진세 엄리술 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운세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 기초적인 과정, 기본적인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어떤 사주 하나의 기륭을 점지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용신과 상신이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 많이 있지요. 그 기본적인 패턴 중에서 십성이라고 해서 관인비식재가 형성이 되지만 이거 비고 관인 비식재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용신이 무엇이며 상신이 무엇이며 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격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많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용신을 분석을 해야지만이 용신을 뽑아낼 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상신도 또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을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어느 사람의 운명이 길흉을 판단할 적에는 용신도 있고 상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기역술에서만큼 용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신이라는 거죠. 이 상신에 의해서 운명의 길흉과 좋고 나쁨,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판단 기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굉장히 부자로 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부자니까. 그런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은 천간은 순행을 했고 지지의 월지는 유달이고요. 정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자분인데 신축생에 유가 아니고 정묘일주입니다. 요분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세를 판단할 적에 이분은 여기에서 신유에 진이 붙어서 을개무죠. 이분 용신은 편인이고요. 상신은 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이 유에서 태어나서 순행을 했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묘대원에 와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돈을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것은 상신 수왕절에서 그죠? 겨울 수왕절 해자축을 지나면서 수왕절 이 수왕절이 결국은 무슨 대운이냐? 상신대운이 됐다는 거죠. 상신대운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지금 현재 80억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가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묘대운에서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정리하는 단계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다시 묻고 새롭게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물론 묘에서도 인묘에 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인묘가 병을무죠. 그럼 이분 입장에서 보면 용신이 인묘된 상태고 기존 비겁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길이 막혀 있는 상황. 그래서 해오던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하고 용신 인묘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신이 용신 인묘될 있을 때는 상신은 상신 역할을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런 사주를 분석해 볼 때 사람의 기륭, 운의 좋고 나쁨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용신과 상신이 그 주력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용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상신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수업하고 강연을 할 때는 상신 위주로 해서 어떤 기준을 판단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의 이미
어떤 부분은 이제 파악하고 계시고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신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 육기역술에서만큼은 용신, 상신이 중요하게 다루고 어떤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드릴 것이니까 앞으로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